올해 공시가격 30% 급등, 세금 폭탄은 없을 것 같다라고 특정 언론사에서 단독 뉴스를 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혹시 이게 어그로성 이렇게 끌면은 죄송하니까 30% 급등은 아닌데, 작년하고 비슷한 한 19% 정도 오를 것 같다. 아이, 그러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30%나 19%나.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보유세 작년만큼 정도 오를 것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똑같은 비율 19%라 하더라도 작년에 그 전에 작았던 거에서 19% 오른 거, 그리고 한번 올랐던 거에서 19%또 오르면은 데미지가 더 커요. 똑같은 19%라도. 이해되시죠? 100만 원의 19%는 19만 원인데 이미 오른 119만 원에 19% 하면은 19만 원이 아니라 22만 6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센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그래도 한번 최근에 이제 공시가격에서 좀 분위기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또 가져왔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처를 좀 밝히고 볼게요.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고요. 22년 2월 27일입니다.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다음 달 발표하는, 그러니까 이제 2월 27일 날 쓰인 기사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니까 3월입니다. 3월. 자, 3월 달 발표하는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서울시와 시장 전문가들이 30% 이상 급등 전망을 내놨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상승폭 19% 전후를 유지할 전망이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단독 기사고 급등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건 무슨 소리지 하고 딱 봤는데 여기 두 번째 줄에서 19% 전후하고 아이씨 약간 이랬어요. 아마 저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아직 그래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 뭐 이거보다 더 좀 낮을 수는 있어요. 물론 반대로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 30% 폭등론의 근거는 작년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2배 상승했다는 점인데 작년 말 이후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데다가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연간 집값 상승분을 모두 공시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30%만큼은 안 올 것 같다는 게 해당 언론사의 취재입니다. 공시가격은 관련법상 지난해 연말 기준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액이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서울시까지 가세한 공시가격 상승률 30% 폭탄. 작년 19% 수준 전후로 오를 것 같다. 27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공시가격은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르냐가 매년 초미에 관심된다.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구하는 공식에도 공시가격이 들어가 있고 종부세 구하는 공식에도 공시가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집의 공시가격을 동일하게 쓴다는 거고요. 재산세는 이제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곱하기 60%고 종부세는 이미 현재 지금 95%까지 올라가 있죠. 원래 80이었는데 올해 이제 100%가 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격에 이제 곧바로 그냥 다 똑같이 적용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하신 게 이거란 말이에요. 보통 3월 달에 정부의 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4월 말에 이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이제 살짝 좀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가 이제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아파트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보자는 거죠. 자, 지금이 2월 말이고요. 그리고 3월 달에 현재 예정은 3월 22일 공시가격 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4월은 날짜 몰라요. 그냥 4월 말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결국 이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안이 나오는 거고 이 안은 이제 확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종 확정이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일 거예요. 이 예상치 안에서 얼마나 혹시 뭐 이의 신청이라든가 변경이 될 거냐? 얼마나 될 거냐?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안 된다고. 예.
뭐 한 자릿수였어요. 제 기억에 뭐 2%인가 3%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안이 나오고 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그 해당 그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단지에서 단체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은 받아들여지는 그 비율이 엄청 작았어요. 한 자릿수였어요. 2%, 3%막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대로 거의 굳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렇다 치고 언제 그럼 확정이 되는 거야? 언제 확정되는 거냐? 작년 기준은 4월 28일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올해 이제 4월 말이면은 제가 달력을 보니까 4월 29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월 29일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증여하신다거나 뭐 그럴 때는 조금 더 2, 3일 정도 미리 하시는 거 요거 제가 꼭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운 없으면은 하루 이틀 차이로 인상된 가격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금액이 크면 얼마나 많이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꼭 그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그래도 30%막 뭐 엄청나게 오르는 것보다는 그래도 10%대로 끊어주는 게 좋잖아요. 19%는 조금 약간 살짝 짜증나긴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더 내용을 좀 보자고요. 공시가격 공개 한 달여를 앞두고 30% 급등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4.1%로 전년 7.57% 대비 2배 가까이 벌어져서 이런 30% 급등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매매가격 상승률에 연동해서 지난해 공시가격이 전국 기준 19% 올랐죠. 세종 같은 경우는 무려 75%가 올랐죠. 자, 전국 기준이 19%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최소 3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서울시도 가세했다는 거죠. 의견을 보탰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10여 명으로 구성된 세제 개편 자문단을 출범하면서 공시가격이 30% 이상 올라 보유세 부담이 클 거다 라고 이제 이 세제 개편안을 차기 정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추정과 달리 올해 공시가격은 전년도 수준의 상승폭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논리와 달리 공시가격은 전년도 연간 집값 상승분을 100%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반영해버리는 게 아니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둔화됐지 않았냐. 그러니까 계속 오르다가 연말에 좀 약간 떨어졌으니까 이 떨어진 거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도 30%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게 지금 언론사의 지금 추정이에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럼 반대로 12월 30일 기준이 올라가 버리면은 그것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저 공시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발표를 안 해줘요.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해보죠. 이게 이제 1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12월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집값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12월에 좀 떨어졌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건데, 아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번 케이스라고 했을 때 2번도 있을 거잖아요. 2번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랐어요. 아니 그럴 일 별로 없는데, 아니 그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아 이거 좀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응? 과연 이게 맞냐는 거죠. 뭐 평균을 내던가.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해줘요. 담당 부서에서.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가 상승폭이 둔화됐고, 심지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하락 전환했다. 2021년 말은 집값 변곡점으로 집값 급등 시기인 2020년 말과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조금 특정 시점에 맞춰서 이게 한다는 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뭐 이게 계속 올랐다가 연말에 살짝 떨어져서 그 떨어진 걸로 이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 기분은 살짝 좋을 수 있지만 보유세를 좀 덜 내니까 과연 그게 맞는 것이냐라고 이게 냉정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그냥 이렇게 고만고만 하다가 연말에 조금 더 많이 올라버리면은 그럼 오르는 가격으로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이미 뭐 보유세를 6월 1일 과세 기준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치를 다 내는 것부터도 좀 뭔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죠? 또 생각해 보니까 또 뭔가 이렇게 좀 개선의 여지가 뭐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짧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많이 뭐 법을 만드신 분들께서 다 고민을 하고 하시지는 않았겠습니까? 뭐 저 같은 개인이 뭐 잘 모르죠. 어쨌든 이런 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특히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가격인 적정 가격을 써야 되는데,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 호가는 높게 형성됐지만 실제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거래절벽 현상이 뚜렷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대표성이 얼마나 있을 거냐, 이제 그건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23건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거래 자체가 잘 안 되면 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되게 적은데 그 거래된 것들이 실제로는 좀 높은 가격으로 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매수인의 희망 가격과 격차가 크게 벌어진 집주인 호가를 공시가격에 100% 반영할 경우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가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호가가 왜 반영된다라고 이 가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계속 사실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뭐 아는 내용이 좀 많이 없긴 없어요. 뭐 이렇게 저 공시가격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잘 오픈이 안 돼 있고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기사 작성을 하신 분도 좀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하니까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률과 매매가격 변동률 비교.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재밌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올랐던 2006년, 2007년을 기준으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본다는 거죠. 만약에 이 시작점을 뭐 한 중간 여기 부속권 상승장이 시작하는 2014, 15 정도로 했으면 또 되게 재밌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기사의 핵심이 이거죠. 집값 변곡점, 거래 절벽, 현실화율 효과 축소 요 3박자로 시장 예상 빗나갈 것 같다. 공시가격을 향후 10년을 거쳐 시세의 90%까지 매년 끌어올린다는 현실화율 제고 효과도 올해는 전년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 소리가 뭔 소리냐?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서 정부는 시세 상승분과 별도로 매년 2, 3%포인트가량 공시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0년 11월 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야?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 가져왔죠. 이렇게. 요게 이제 보시면 출처를 밝혀야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년 11월 3일 어디에서요? 국토교통부. 요즘에 국토교통부에서 뭔가 브리핑하고 그런 거 많이 못 보셨죠?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이 긴데 다 볼 수는 없고요. 항상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게 요거 하나죠. 요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네, 이제 나올 거예요. 네, 여기. 공동주택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 예상주의. 자, 그래서 집값을 9억 미만 시세입니다. 시세. 뭐 시가 기준 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9억에서 15억, 그리고 15억 이상. 여기 세 개의 등급을 나눠 가지고 15억 이상 고가 주택은 2025년까지 현실화율을 90%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억 이상,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해 볼까요? 20억의 90% 즉 9, 2, 18. 18억으로 맞춰버린다는 겁니다. 2025년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고가주택이 먼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왜 고가주택을 먼저 한다는 그 근거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굳이 하자면 담세 능력이겠네요.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 더 많이 내라. 그리고 이제 9억에서 15억, 요거는 이제 27년. 그리고 9억 미만은 30년.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공동주택에는 당연히 아파트는 물론이고 뭐 주거용 오피스텔, 뭐 다세대 이런 것도
들어가죠. 2030년 되면은 전부 다 90%까지 맞춰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고가주택의 81.2까지 맞춘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칼같이 딱 맞추지는 않겠지, 못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맞춰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집값이 그냥 똑같이 간다 하더라도 공시가격은 매년 더 몇 %씩 오를 거다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서 정부는 시세 상승분과 별도로 매년 2에서 3%포인트가량 공시가격을 올려야 된다. 그런데 시세 15억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이미 현실화율이 목표치에 근접해 있어서 현실화율 재고분이 전년 대비 절반가량 축소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거는 단지마다 틀려요. 아리팍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0평이 작년 말 기준에 보니까 대략 한 30억에서 30억 초반, 작년 말 12월 기준. 그런데 작년 공시가격이 26억 7천인가 26억 4천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제가 하도 막 계산해봐가지고 외우는데, 그러면 대략 한 80% 정도 되니까 요거는 좀 맞을 것 같은데, 단지마다 또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다 봐야 됩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님은 2019년과 2020년 강남권 대단지를 보면 2019년 공시가격이 20에서 30% 올랐던 단지가 2021년에는 오히려 10에서 15%로 덜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다. 제가 왜 이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개별 단지의 시세 수준에 따라서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도 대비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 여러분들이 특히 이 퍼센테이지 이거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잘못하면 숫자 굉장히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퍼센트 같은 경우는 비율이잖아요, 비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에요. 이게 만약에 15%가 올라요. 그럼 몇이죠? 115가 되죠. 자, 여기서 다시 15%가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올라와 있는 115에서 15%가 가잖아요. 그럼 115 곱하기 1.15 하면 132.2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132.25가 나와요. 그럼 여기 15%는 기준점이 100이니까 15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기준점이 115가 되니까 뭐가 돼버리냐면은 17.25가 되는 거죠. 이게 더 커진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여기 보시면 강남권 대단지가 20에서 30% 올랐잖아요. 그러면 원래 가격이 크기 때문에 20에서 30% 올라가니까 또 커졌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10에서 15% 오르면은 절대 금액으로 보면은 다른 단지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여기서 또 20에서 30 또 올라버리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린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얘는 100이었잖아요. 50을 해볼게요. 50에서 15% 오르면은 57.5잖아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15% 오르면 66.125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5%는 7.5가 나오고, 그리고 뒤에는 8.625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게 당연히 안 되죠. 이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틀려버리는데. 그래서 어차피 강남권 고가 이쪽은 덩치 자체가 커요. 그래서 거기서 5% 10% 움직이는 거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가 30% 올랐는데 너희는 10% 올랐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죠. 개별 단지의 시세 수준에 따라서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는 낮아지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지만, 핵심은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오르는 거. 그래서 밑에 끝에 한 줄 나와요. 물론 공시가격 30% 급등이 없더라도 올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다. 그쵸? 근데 제목만 이렇게 보면 뭐야, 뭐 세금 폭탄 없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똑똑해지는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거 이렇게 대충 보고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재부 보유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지난해 연말 당정 협의에 따라서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경감 대책을
3월 20일 날 내놓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월 20일 날 보면은요, 저도 이거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1주택자 분들은 실거주자 분들인데, 내가 특별히 뭐 이동할 계획도 없고, 이동하고 싶어도 대출 때문에 안 되고, 그런데 계속 가만히 있으면서 너무 올라가는 세금 때문에 부담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무슨 내용들이 좀 대책이 나올지 저도 좀 보고 나오면 저희 채널에서 발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 보실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보유세하고요, 건보료 부담 수준,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그때 나와봐야 되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좀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수준이에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수준. 그래서 약간 엄발의 오줌 누기, 근본적인 건 아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이 공시가격 안이 3월 달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최종 확정이 아니고, 요때 4월 말에 확정이 된다는 건데요. 이의 신청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거의 이걸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시간 늦췄다가 4월 말이니까, 임의대로 해석하셔가지고 4월 29일 금요일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되는데, 요 날짜가 나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관보에 게시하면서 그때 이제 보통 확정이 되거든요. 뭐 제 주변 세무사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좀 요건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4월 28일인가 그랬으니까 그 마지막 주 뭐 수요일, 목요일 요 정도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루 이틀 차이로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니까 그거 좀 강조 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다. 그리고 혹시 증여 같은 거 하실 분들은 증여 계약서를 저 확정되기 전까지만 해버리면은 그 작성한 날 기준으로 되니까 그런 것도 좀 하나 알아두시면 좋고요. 가급적이면은 혼자 하지 마시고 우리 세무사님들, 전문가분들 좀 도움을 받아가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굳이 이런 거 가지고 날짜 가지고 테스트할 필요 없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여유 있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담으로 3월 22일은 제가 1999년에 군대에 입대한 날입니다. 그때 논산 올려서 간 날이에요. 절대 잊을 수가 없죠. 갑자기 그 전날 3월 21일 날 그 이발소 가가지고 머리 빡빡 밀었던 그때가 생각나네. 되게 뭔가 좀 서러웠어요. 뭔가 밤에 되게 어두컴컴했고요. 머리 이렇게 빡빡 밀고 딱 집에 가서 자는데 뭔가 기분 안 좋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때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지났으니까 상관없고요. 뭐 3월 20일 되면은 훨씬 더 날씨도 좋아질 거고 햇빛도 훨씬 더 따사로워질 거고, 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 그때 되면 좀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제발 정점도 지나고 좀 더 안정화 돼가지고 많이들 좀 건강도 괜찮으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난 2년간 뭐 다들 힘드셨겠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 방역 대책 그거 하면서 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좀 많이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줄도 좀 내러 좀 갑시다. 치킨도 요즘엔 제가 자주 시켜 먹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들 좀 더 삶이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마음 편하게 보내세요. 내일 또 우리 하루 쉬잖아요. 물론 이제 3.1절 의미 있는 날이니까 나름 의미를 가지면서 쉬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다가오는 3월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간 봄날이 오겠죠. 그 봄날 말고 저 봄날이요. 저 봄날이 뭔가요? 그건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